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주 멋진 계획이 생겼어요. 맥브라이드 씨 댁에서 에드론 댁에 있는 산장에서 함께 여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연락이 왔거든요. 에드론 댁의 숲 한가운데에는 아담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셀리와 부모님이 호수 근처에 있는 클럽의 회원이래요. 회원들은 모두 숲속 여기저기에 오두막을 가지고 있는데 호수에서 카누를 타기도 하고 산길을 따라 다른 산장을 방문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클럽하우스에서 댄스 파티를 연다고 해요. 댄스 파티에는 지미 맥브라이드의 대학 친구들도 초대하기 때문에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남자들도 많이 있대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함께 지내자고 저를 초대해 주시다니 맥브라이드 부인은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크리스마스 동안 머물렀을 때 제가 꽤 마음에 드셨나 봐요. 편지가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이건 제대로 쓰는 편지가 아니고 단지 여름방학에 계획을 알려드리는 것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주디. 6월 5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의 비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스미스 씨는 제게 맥브라이드 부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말고 작년 여름처럼 로골로로 가기를 바란다고 씌어있더군요. 왜요? 어째서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저씨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맥브라이드 부인은 진심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셀리와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집안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고아원의 일밖에 모르거든요. 산장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부인이 셀리와 함께 지내라고 친구인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셀리와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책을 읽을 거예요. 내년에 배울 국어와 사회학 책을 모두 읽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여름방학에 미리 책을 읽어두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를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도 좋다고 하셨죠. 또 셀리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분은 취미도 다양하고 유머도 있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게다가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리펫 선생님과 함께 지냈지만 맥브라이드 부인과 리펫 선생님은 정말 많이 달라요. 아저씨, 제발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집에 가면 그 집이 비좁아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라도 손님이 많으면 남자들은 숲속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밖에서 지낼 거라고 했거든요. 남자들은 밖에서 늘 운동을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미 오빠는 저에게 말 타는 법, 카누 조종법,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아마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소녀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야 아저씨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이렇게 부탁드려요. 제발 그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미래의 대작가 제르샤 에벗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여학생 주디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디. 6월 9일 존 스미스 씨 7일 날짜로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아저씨 비서의 명령대로
로길로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번 금요일에 출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르샤 에버돌림. 8월 3일 로길로 농장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보내고 나서 2달이 지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아저씨께서 궁금해하시리라는 건 잘 알지만 사실 이번 여름에는 아저씨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솔직하다는 것은 아저씨도 잘 아시죠? 맥브라이드 시내 산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저씨는 모르실 거예요. 물론 아저씨가 제 보호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아저씨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도움이 되는 쪽은 맥브라이드 시내 산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제가 아저씨고 아저씨가 저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잘 됐구나. 가서 즐겁게 놀다 오렴. 실례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푹 쉬고 오너라. 그런데 아저씨는 비서를 통해 저에게 로길로로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아저씨의 명령에는 저를 생각해주는 면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저씨를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그 지긋지긋한 타자기로 친 비서의 편지 대신에 아저씨께서 직접 쓰신 편지를 1~2통쯤은 넣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아저씨가 저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릴 궁리를 할 거예요. 물론 저도 아저씨께서 답장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저만 자세한 내용의 긴 편지를 재미있게 써서 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요. 아저씨는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저씨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답장까지 바라고 있으니 아저씨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제게 너무나 힘든 약속이에요. 저는 몹시 외롭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뿐인데 아저씨는 투명 인간처럼 볼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아저씨는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일 뿐이고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 제가 몹시 아팠을 때 딱 한 번 편지를 보내주신 적 있죠. 저는 지금도 제가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에는 그 카드를 꺼내 소리내어 읽어보곤 해요. 정작 아저씨께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사실 저는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거만하고 남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조종에 의해 움직여야 하니까 분할 수밖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주신 친절하고 인정 많은 마음씨를 떠올리면 그런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용서하고 다시 명랑하게 생활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셀리에게서 산장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편지를 받으면 여전히 우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이번 여름은 글을 쓰며 보내고 있어요. 벌써 단편소설 4편을 완성해서 각각 다른 잡지사에 보냈어요. 이제 아저씨는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제가 이곳에서 저비스 도련님이 어렸을 때 비가 오면 놀이방으로 쓰던 다락방을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2개의 창문으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시원하고 아늑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구멍 속에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는 단풍나무도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줘요. 다음에는 좀 더 멋지게 편지를 쓰고 농장 소식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비라도 한 차례 내렸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변치 않는 아저씨의 주디.
8월 10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지금 근처 숲에 서 있는 머드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발밑에서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고 머리 위에서는 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요. 또 제 옆에서는 작은 다람쥐 한 쌍이 나뭇가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벌써 1시간이나 이곳에 앉아 있었어요. 큼지막한 방석을 2개나 깔고서 말이에요. 아주 근사한 소설을 쓰기 위해 이곳으로 왔는데 주인공을 만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저씨 역시 제 생각대로 할 수 없는 분이니까요. 만일 아저씨가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뉴욕에 살고 계신다면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아름다운 이곳을 잠깐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린 뒤에 농장은 한 폭의 수채화 같아요. 비가 내린 일주일 동안 저는 다방에서 스티븐슨 전집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1만 달러나 되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요트를 사서 남태평양 군도를 여행하다니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는 모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실천한 셈이잖아요. 만약 제 아버지가 1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일리 말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정말이지 열대지방에도 가보고 싶고 세계 일주도 하고 싶어요.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가볼 거예요. 대작가나 화가나 아니면 극작가나 배우, 무엇이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갈 거예요. 저는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지도를 보기만 해도 모자를 쓰고 우산을 꺼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꼭 죽기 전에 남태평양의 야자수와 사원을 구경할 거예요. 노을이 지는 무렵의 목요일 저녁 현관 계단에서 이 편지에 새로운 소식을 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아저씨가 원한다면 써야겠죠. 지난 화요일에 농장에서 키우는 새끼 돼지 9마리가 개울을 건너 도망쳤는데 8마리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그 한 마리는 다우드 미망인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버 씨는 헛간과 건초 창고를 호박색으로 번쩍번쩍하게 칠했어요. 기분 나쁜 색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해야 칠이 오래 간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브리어 씨 댁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하이오 주에 사는 부인의 여동생과 2 조카가 방문하신대요. 이 농장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종 암탉이 달걀 15개를 품었는데 병아리가 된 것은 겨우 3개뿐이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종보다는 버프 오핑턴 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리그 사거리에 있는 우체국에 새로운 사람이 7달러나 하는 자메이카 생강수를 모조리 마셔버린 것이 발견되었어요. 아이라에치 할아버지는 루머티즘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없으세요.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젊었을 때 저축을 한 푼도 해놓지 않아서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신세를 지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저녁 마을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저는 28센트를 주고 산 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그림은 최근의 제 모습이에요. 건초를 치우러 가는 중이죠.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네요. 마을의 뉴스는 모두 끝났으니까 편지는 이만 줄여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금요일.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로길로로 누가 온대요. 아저씨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샘플 부인 앞으로 펜들턴 씨의 편지가 왔어요. 펜들턴 씨는 버크셔 지방을 여행하는 중인데 지쳐서 조용한 이곳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셨대요.
아무 때나 가도 즉시 방을 준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대요. 여기서 얼마나 계실지는 지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농장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대청소를 하고 커튼도 깨끗하게 세탁해 놓았죠. 저는 현관을 닦을 기름 한 kop과 뒷계단을 칠할 갈색 페인트 2통을 사러 마차를 타고 사거리까지 갔어요. 다우드 아주머니는 내일 창문을 닦으러 오시죠.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새끼 돼지가 없어진 일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렸어요. 농장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꽤 지저분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나 가정부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둔답니다. 아저씨, 펜들턴 씨가 정말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오늘 도착할지 2주일 뒤에 도착할지 말하지 않은 건 말이에요.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 우린 늘 긴장하면서 지내야 돼요.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 더 대청소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래층에서 에머사이가 그로브를 마차에 묶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 타고 갈 거예요. 아저씨가 만약 늙은 그 로브를 보신다고 해도 저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하며 안녕히 계세요. 주디. 추신. 마지막 말이 근사하지 않나요? 스티븐슨의 소설을 흉내내어 봤답니다. 토요일. 안녕하세요. 집배원 아저씨는 하루에 한 번 점심때 오시기 때문에 편지를 더 쓰기로 했어요. 어제 집배원 아저씨가 올 때까지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거든요. 시골의 집배원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고마운 분이세요. 편지를 배달해 줄 뿐 아니라 한 번에 5센트만 내면 여러 가지 마을의 심부름도 해주시거든요. 어제는 10센트를 주고 구두끈과 콜드크림, 하늘색 넥타이와 구두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햇볕에 그을려서 코끝의 피부가 벗겨졌거든요. 이렇게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모두 들어주셨어요. 펜들턴 씨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신발을 닦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펜들턴 씨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샘플 부인가 있으면 따분해요. 부인은 혼자서만 이야기하고 잠깐이라도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적이 없거든요. 이곳 대부분의 사람이 모두 그러긴 하지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곳 사람들의 세계는 이 작은 언덕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철사로 감겨진 주위의 담장에 의해 묶여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제가 어린아이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조금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자기가 담당한 침대를 깨끗이 정리해야 되고 아이들의 얼굴도 씻겨줘야 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아이들을 씻기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프레드 퍼킨스의 바지를 기워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바지 찢기 명수였어요. 겨우 모든 일을 끝내고 저녁 늦게 학교 공부를 시작하려고 의자에 앉으면 어느새 저는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과 동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 따위는 할 틈이 없었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보니 이제는 말상대가 없으면 정말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뻐요. 아저씨, 이제 그만 써야겠어요. 요 사이에는 제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언제나 변함없는 주디. 추신. 올해는 양상추가 잘 자라지 않았어요. 한참 잘 자랄 시기에 비가 안 와서 그런가 봐요.